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책임져 주실 두 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소장님, 이번 주 정치권 이슈 뭐가 눈에 띕니까? 그냥 익묘한으로 시작해서 익묘한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혁신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냐, 예. 또 인선 내용은 잘 됐느냐, 예.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뭐 추가할 거 있나요? 저는 뭐 맞고요. 그 이제 추도식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홍범도 장군 80주기 추도식도 있었고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1주기도 있었는데 이게 예.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고 누가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 안 하고 이게 사실 정치적 맥락에 되게 좀 시사하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같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해보시죠. 뭐. 예. 홍범도 장군 여기는 누가 참석했고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일단 원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참석 안 하기로 돼 있었어요. 차관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박민식 장관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예. 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원식 의원이 지금 그 이제 기념 사업회 이사장이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이제 꽃이 조화가 뒤집혔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메시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행의 어떤 변화, 국정 기조의 변화의 메시지로 하나로 보는 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하는 것이냐. 그렇죠. 요거를 직접적으로 보는 건데 말은 계속 예우한다. 우리가 진짜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육사 내에 보면 그 이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홍범도실 그러면 이회영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그리고 이종찬 지금 광복회장의 그 할아버지죠. 예, 이분의 이름을 다 바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거기에 와가지고 아무리 보훈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거가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네. 흉상 이전으로 논란이 된 거를 이거는 좀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라고 하면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일단 추도식에 장관을 보내서 극진히 예우하겠다는 말까지만 나왔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민생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혀 변한 게 없다. 행동이 바뀐 건 없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선 장 예, 소장관 요 대목 어떻게 보세요? 말이라도 나왔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말이 나왔기 때문에 행동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문제는 여권에 좋지 않은 이슈예요. 이거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에 연연할 슬그머니 되돌려도 될 텐데. 그렇죠. 좀 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신호탄은 쏴줬다. 예. 안 간다던 장관이 가서 극진한 예우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노원의 한 당협위원장이 뭐 플랜카드 피켓에다가 홍범도 뭐 빨갱이 공산주의자 맞아요. 그걸 했었잖아요. 그걸 징계한다라고 그렇게 윤리위에서 그렇게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당의 분위기도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웃어요? 아니 그걸 왜 징계를 하죠? 그렇게 말해요. 징계해야죠. 육사에서 흉상 뺄 때는 빨갱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뺀다고 그러니까요. 해놓고. 지금 행동이 바뀌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잖아요. 좋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 징계라는 게 뒤에 우리가 얘기를 했겠지만은 고무줄잣대예요. 본인들이 갑자기 징계하고 싶으면 징계하고. 왜 나한테 그래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빨갱이다 이를테면은 그런 공산당 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이거를 또 징계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또 징계하는 거는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뭐 그렇게 일이 진행될 네. 것 같아요. 네. 홍범도 장군 추도식에 장관 참석이 또 이렇게 얘기를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다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 거기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최초로 참석을 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44주기인데 요거를 의미가 좀 설명드리면은 아무도 어떤 현직 대통령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11.6이라는 게 우리한테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독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일이 예.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미묘한 메시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뭐였냐면은 그 순방 갔다 오고 9시에 대통령이 귀국을 했거든요. 당일날. 예. 10월 26일 9시. 근데 11시에 여기를 참석을 했어요. 오자마자 갔다라는 그러니까요. 거고 이게 보도가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이 전에 나와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나왔던 기사가 삭제가 되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 TK 지역의 지지율이 지금 급락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지표가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가 특히 대구 경북에서 급락한 이유가 친박을 홀대해서 급락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처방이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건 저는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예우를 해줄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전혀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다. 본인의 대통령 본인의 일방 독주 뭐 이런 어떤 정책들 어떤 국정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정권 심판론이 비등해진 건데 이거를 박근혜를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를 만나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 와 얼마나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오른쪽에 가 있으면은 박근혜가 중도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황당함을 보고 아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 장 소장. 네.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 거기부터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만난 다음 날 TK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 투자 파격 인센티브를 안동의 유림분들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좌우막론에서 이념 편향 교육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TK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 지역의 민심, 지지층부터 확실하게 좀 잡고 가자. 그런 행보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처방과 진단은 저도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옳은 길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다음 주 되면은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여러 가지 좀 조치와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요? 그건 좀 이따 뭐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일단 TK부터 좀 잡고 보자. 그런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고마워하고 있어요. 예. 그러한 인상을 주고 싶어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있을 이태원 일주기 추도식에는 대통령은 참석 안 하는 걸로 결정됐죠, 거의. 예. 그죠? 여당 지도부는요. 개인 자격으로 뭐 이를테면은 혁신위원장하고 일부 의원들이 일단 참여하는 걸로 김기현 이렇게. 대표는 참석 안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은 약간 정치는 생물이라서 짜잔하고 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저녁 5시가 본 행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장성철 소장님이 뒤에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약간의 여권 내부의 기류 변화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누군가가 좀 깜짝 이렇게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 박근혜는 만나고 이태원 참사 유족은 안 만난다. 이게 그냥 제목으로 언론 보도 제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도 확장 뭐 이를테면 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려면은 다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만난 거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전직 대통령 예우고 뭐 보수 결집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만나야 돼. 이재명 대표까지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와. 우리 윤통이 바뀌었어.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윤통이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메시지가 갈 텐데 여기는 정치 집회를 해서 안 가고 뭐 여기는 뭐가 안 되고 여기 본인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면은 아 역시 계속 일방 독주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은 추도식에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누가 참여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변인이나 아니면 정책위 의장 이 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분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좀 아파하고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정치가 권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추도식에 대통령이 안 가시더라도 이후에 어떤 유족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따로 자리를 메시지나 마련하거나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일정과 메시지로 대통령실에서는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다음 주에 좀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뭔가 언급은 했죠. 예, 예. 메시지를 내긴 냈죠.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제목만 봐가지고 오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긴 냈는데 뭐 제가 얼핏 들은 그 지금 정확한 기사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사과나 반성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뭐 재발 방지 뭐 이런 차원의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조금 이따가 좀 제가 기사 내용을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자, 뭐 홍범도 장군 주도식,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식, 이태원 참사 1주년 주도식 셋 다 상징하는 바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먼저 잠깐 짚어봤는데 셋 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의 그 내용도 결국은 인요한 혁신이 얘기랑 다 섞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셔야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정책 기조와 어떤 이념 중심의 정책 방향, 정치 지향 이런 것에 궁극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상징해주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로 이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혁신위원들 이제 13명 인선도 끝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비윤들이 본인들이 거부를 하거나 예를 들면 천하람 위원장 이를테면 뭐 윤희숙 뭐 전 의원 등등등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등이 이제 합류를 안 하면서 비윤들이 없어서 쓴소리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 내가 쓴소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쓴소리 해야죠. 그러면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지 마십시오. 쓴소리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추도식 참석하십시오 대통령 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지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뭐가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장 수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잠깐 교통 정보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특히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까지 16km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70 물류에서 외관 부근 3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3km 정체입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는 7km 정체되고 있고요. 수원 부근으로도 주춤하고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총 32km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따리를 풀어놔 보세요. 뭘 준비하고 있답니까? 국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고심 중이다. 국면 전환의 수준이 아니다. 국정 쇄신을 하겠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 예. 이러한 지금 참모들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참패를 할 것이다.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국면 뭐냐고요? 전환이나 국정 쇄신, 민심이 원하면 뭐든지 하는 그 내용이 뭐냐고요? 대통령부터 이제 바뀌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개각하겠다. 대표 만난대요?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각 그리고 뭐 대통령실 개편도 있고요.
10월 31일 날 이제 예산안 시정연설하러 국회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서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 아니면 뭐 어떠한 뭐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행보에 대한 예의가 좀 있을 것도 같다라는 네. 전언이고 네. 활용 점정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것이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제1호 혁신안이 이준석 징계 풀어주자. 네, 뭐 사면 이건데 이거는 뭐 좀 우스꽝스럽게 돼버렸지만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이거죠. 대통령에게 내가 못할 말이 없다. 죽으려면 안 변해도 된다. 우리 살려면 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의 일성이 이거 같아요. 어쨌든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총대를 매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 6군데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영남 중진들. 스타 의원 험지 출마. 나와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이름을 또 거론했어요. 네. 김기현, 주호영. 이 두 분 스타 의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인요한 위원장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하에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고 불쾌해하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나올 만한 카드는 대충 다 나온 거네요. 지금 언급하신 걸 보면 여권의 진용 개편이죠. 네. 대각 대통령실 개편. 그다음에 야당 대표와의 회동. 이거 상당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회동이 아니라 회담 수준으로까지 가겠다라고 해야 협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유승민과의 관계 재설정. 그리고 김기현 등 당대표를 비롯한 영남 중진의 수도권 출마. 요 정도면 패키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된다면은 저는 뭐 국민들도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여당과 대통령 정부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죠. 된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나 실컷 대통령. 열심히 얘기했는데. 네, 아니요. 저는 뭐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자, 대통령실 개편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예, 총선 출마자들 지금 다 나오고 지금 국정감사 끝나면 원래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글쎄 이제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개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총선 출마자를 빼놓고는 왜냐하면 정무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지금은 개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청문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야당한테 주도권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언급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장관이 공석이면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은 또 문제 생길 거 아니까 여권 내에서도 그냥 야 조용히 일단 가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뭐 총리를 바꾼다, 인준 투표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본 정무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도박수다. 진짜로 민주당까지 인정하는 탕평의 인사 정도면은 정말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수다고 보고. 아니, 대통령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게 그건 탕평의 인사죠. 이런 사람을 그렇죠.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했어? 요 정도 수준으로 대통령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할 생각이 있다. 지켜보자. 안 이거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믿는다고요 일단은. 아니 근데 우선 그 개각이란 카드에 대해서 김준일 그 수석 에디터가 이건 정무적으로도 위험하다라고 말한 게 근데 정무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개각은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권 내에서는 이거는 정무적으로 위험하지 않는 파격적 인사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누군가 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딱 받아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너무 불신이 야당에서 심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당하고서도 아직도 믿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제 여권 내의 분열, 특히 이제 아까 언급하신 이준석, 유승민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사면,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쓴 거를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를 한번 해보자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6개월은 당 품위 유지 때문에 있었고요. 나머지 뒤에 1년. 그래서 내년 1월 7일까지 있는데 이거는 양도구역 뭐 이런 표현 썼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면이 아니라 이렇게 윤리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사실은 미안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위의 기준이 이제 고무줄 잣대요. 누구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양두구육이 1년이 돼버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누구를 징계하기도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징계를 안 할 수도 없고 예, 징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사면이란 표현도 좀 부적절하지만은 저는 반성문을 쓰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과했어라고 사과의 표현이 나오면서 있어야 되는데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거 진중권 교수는 어떻게 이준석 생각하세요? 대표가 이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저는 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네, 네. 그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100% 이상 동의를 하고요. 단계별로 아니면은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사면 한번 던져보고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가 유승민, 이준석 좀 띄워주고 그걸로 안 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대표를 좀 만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면은 정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유승민, 이준석에게 어떤 공천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정권을 주는 방식. 그래서 A부터 Z까지 한번 다 그냥 탈탈 털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정권 아니, 전 마지막에 좀 충격적이에요. 정권을 준다고요? 유승민, 이준석한테? 잠깐만요. 그 정도 수위까지. 근데 그 A부터 Z까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 A에서 뭐 한 X 정도까지는 검토해봤자 소용이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지금 본질을 국면 전환, 국정 쇄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이건 엄연한 권력 투쟁이에요. 지금까지 권력을 독점해온 세력, 당신들이 이제 권력을 나눠라라고 하는 세력에게 나눠줘야지 네. 국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권력을 나누는 수준의 개각, 즉 전부 자기 핵심 측근과 신복만 심었던 개각이 아니라 아니 저런 사람까지 할 정도의 그럼요. 개각을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권력을 나눠주는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유승민과의 관계도 대통령이 그들을 포용한다가 아니라 아니죠. 이준석, 유승민 개에게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응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도 다 이제 보고가 되고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고 하니까 권력을 나눠주는 수준까지. 지켜보시죠. 뭐. 죄송합니다. 이제 신동한 방송에서 웃어가지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아니 그런 저는요 거예요. 예,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참모들의 진원이 있다. 그거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가 예. 되고 검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자. 자,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뭐 방송에서 본인이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사실상 당무 개입을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게 뒷짐지고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사실상 김은혜 후보를 띄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사과하지 않더라도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원칙. 유승민 의원은 그거는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했다.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맨날 얘기하시는 분이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요.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그 영암교회의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배요? 영암교회가 어디인지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의 추도 예배에 7분 전에 참석했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방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또 약간의 그 변화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추도식 그러니까 공식 추도식은 가기가 뭐 하더라도 어렵지만. 추도의 의미를 가진 예배는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겠죠. 하나하나 좀 지켜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이거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윤석열 대통령 왜 우리가 지지했냐. 공정한 나라, 상식적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좀 만들어달라. 그러나 1년 7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의 모습과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걸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였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계속 이대로 가다가 내년 총선 참패, 그러면 국정 운영 완전히 레임덕, 못하고 레임덕, 자칫 잘못하면 퇴임 후에 또 감옥 갈 수 있어요. 이건 내년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이런 얘기와 보고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김준일 대표가 웃어요, 저보고. 경고 좀 해주세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올라가니까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좀 안 깨닫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알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장성철 소장도 그동안 이 방송에서 하던 얘기와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원래 주장해 그랬죠. 왔잖아요. 8, 90명의 내 말 잘 듣는 의원들만 검찰 있어도 출신 의원들.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라고 쭉 말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조차 바뀌었다. 조금 바뀌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네. 행보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거의 분기점이 10월 31일 국회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렇죠. 내느냐. 네. 그러니까 국감이 지금 뭐 이제 끝났고 사실상 끝났고 이제는 다 뭐 이제 예산안이 남아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쇄신 개각 뭐 이런 일정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큰 틀에서는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신뢰하지 않는 부분은 이분이 정말로 본인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반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80명만 데리고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력을 본인이 굳건히 믿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의회 권력한테 양보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또 포용을 할 수 있다? 글쎄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점 몇 개다 이거는. 제가 네. 하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 기조, 국정 쇄신이 내가 권력을 놓칠 수 있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바뀌는 것은 또 저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이게 잘못됐구나. 내 고집과 신념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러한 반성 하에서 스스로 반성. 네, 국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게 맞지. 내가 권력을 잃을 수도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약간 바뀌는 모습을 취한다는 것은요.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이준석 그냥 한번 다시 포용하고 그렇죠. 가서 악수하고 이준석 이용해 먹고 또 내치고 이러한 것으로 다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대통령이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화 기대해 볼 만은 하지 않을까라고 조금의 가능성을 얘기해 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저는 이미 이뇨한 혁신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올 만한 카드는 웬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 며칠이 정말 분수령일 거다. 다음 주 초 며칠 동안 뭐 의미 있는 변화와 반응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나 수도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맞장구가 없으면 아유 이뇨한 혼자 떠들고 말겠네 라고 끝날 것이다. 그 다음 주 며칠이 정말 중요하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그 대통령 시정연설 하러 올 때 네. 과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어떤 눈초리를 보내느냐. 그렇죠. 이거부터가 또 중요할 거다. 결국 그게 이제 답변 아니에요. 이뇨한 위원장이 던진 뭐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합니다라는 말. 이거 다 나올 만한 카드는 다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카드를 내놓고 일주일 이상을 지나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그러니까요. 끌면 답이 없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이거 하나 좀 본인 명령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토부에. 양평 고속도로 원안 먹기? 원안대로 추진해라. 이 대안이 맞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훨씬 더 교통량 분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대안 노선으로 하면 막대한 이익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명령 내리시면은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도 지시해야죠. 흉상. 그렇죠.
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기소도 하지 말고 원칙대로 맞아요. 수사해라 이런 메시지도 내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부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오면은 저도 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로 한번 지켜보시죠. 예. 네. 제가 좀 틀렸기를 정말 농담이 아니라 간절하게 저는 좀 기원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총선 치러놓고 그다음 또 변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거야 뭐 나중 문제인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걸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대통령의 공식적인 본인의 육성 워딩은 아니었지만 김은혜 수석이 국민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맞는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민은 항상 옳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 그걸 육성으로. 대독을 시키려고. 맞아. 그리고 그거를 또 참모들한테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걸 뭐 참모들한테 지시를 하고 참모들한테 얘기를 예, 합니까? 예. 아니, 기다려보세요. 본인이 확 바뀌겠다고 얘기하셨다니까. 소통 잘한다고 하면서 도어 스탬핑도 안 아니, 하고 있고. 예. 기자회견도 하시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출발인 거예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대통령이 진짜 변한답니다. 지켜봅시다. 이 말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네요. 원래 국정운영이라는 게 팀을 짜서 팀플레이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려면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요한 위원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이건데 마누라와 자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MB 정권 때 일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대통령실에도 근무하고 주위에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광우병 사태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국정 운영 전환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회복했는지에 대한 리포트도 계속해서 좀 올린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죠. 그때 광우병 사태 직후에 대통령실 대대적으로 혁신 그렇죠. 바꿨고요. 네. 4대강 이거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맞습니다. 식으로 정책 그렇죠. 기조에 큰 전환을 가져왔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보이는 것 그리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된다라고 이미지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뭐 이런 지금 장선수 소장이 언급한 수준의 획기적 변화들이 가시화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슈를 본인들이 주도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반사이익 원래 뭐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뭔가 이 뉴스를 만들어내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슈라고 하는 거는 비명계 가결파 징계할 거냐 말 거냐 요거 맞아요. 하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는 본인들이 뭘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들이 뭐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너무 안주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중도까지 뭐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아젠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예. 근데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나오고 있다. 물론 뭐 제가 민주당 쪽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준비한대요? 거긴 또. 아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또 거기도 아무튼 중진 수도권 험짐 출마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예, 뭐 그것도 있고요. 큰 틀에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은 뭐 어떤 기득권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는 것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동일 얘기들이 지역구 3선 이상 뭐 출마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말따 행따예요. 뭐냐면 비명계를 향해서는 작은 차이 극복하자 손잡고 가자고 해놓고 결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친명계 여성 뭐 전 대덕구청장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분이 뭐 충청권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명 지키자라는 대표적인 친명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도체제 자체를 완전히 내 사람으로 꾸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명계에는 손잡자고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당대표가 훨씬 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이계호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자 한때 뭐 이제 소용없어요. 이낙연계로 또 분류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안배를 했는데 너무 저도 이거는 얕은 수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예. 얕은 수라고 보고
지금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양당의 이제 난맥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결국은 갈라먹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민심이라는 거는 어쨌든 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다당제가 상대적으로 뭐 조금 이게 조금 극한 대립을 좀 줄이고 좀 문제 해결형 정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선거법 이게. 얘기는 다음에 좀 시간 내서 하도록 하고 그러시죠. 뭐 1년 전부터 선거법 개정 빨리 해라 소리 질렀지만 절대 그렇게 빨리 할 국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야 모두 할 거 없이 내년 2월 보고 있습니다. 2월. 그건 그 얘기는 좀 두고요. 아무튼 예. 지금 중요한 건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입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실이 충분히 검토하고 대통령이 정말로 반성하고 변화하는지를 지켜보자. 네. 만약 그렇게 변화하고 달라진다면 민주당에도 사실 똑같은 수준을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달라져라. 권력 혼자 가지려 하지 말고 팀플레이로 확실히 잘해라. 이제 그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줄곧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만나면 계속 대통령실 여당 비판하고 야당 비판하고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치가 복원된다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정말 복원될까요? 기대해 봅니다. 몇 퍼센트? 49%. 네. 저는 제도적으로 복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건 네. 이제 나중에 예, 선거제도 예, 얘기할 때 나누도록 하죠. 자, 뭐 역시 국민의 심판이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뭐 1년 몇 개월 동안 심판이 없다가 중간에 지방선거는 있었죠. 그 후에 심판이 없다가 보궐선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잖아요. 또한 동시에 총선이 다가오니까 변화의 조짐이 맞습니다. 보이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 심판 앞에서는 정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권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항조의 거짓말 들으시고요. 마치 오늘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연히 선곡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